안녕하세요. ICU의 슬픈 돌고래입니다. 오늘은 ICU 두 번째 주자로 김성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처음 보는 분이실 텐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요. 지금 40대 중후반 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일본 기업 한국 지사에 기술 서포트라는 기술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근님은 굉장히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변화라든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주 일찍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중학교 다닐 때 학업을 좀 많이 뒤처져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서류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기술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기술고등학교에 서류를 넣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재수는 안 된다라고 하셔서 서류를 넣고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전자과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자과의 인원이 다 차서 정보처리과라는 곳이 있어서 정보처리과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진학도 떨어지고 전자과라는 유망 업종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정보처리과에 갔더니 컴퓨터를 가르치더라고요. 거기서는. 근데 이제 첫날 첫 번째 이제 자료구조 선생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너네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컴퓨터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전자과에서 하는 거 그냥 해라 라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아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컴퓨터 학원을 다니다가 컴퓨터의 매력에 빠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든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다 이제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들이 데모를 하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라서 제가 거기 가면 휩쓸릴 것 같아. 같이 놀 것 같아서 저는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입을 생각하던 시기가 80년대 말이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시대 상황이 딱 그때이고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비수를 꽂는 그런 말씀을 하는 선생님도 사실 옛날엔 더 심했겠죠. 더 심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길을 개척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컴퓨터 업계를 발들이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 후로는 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제 맨 처음 직장에 들어간 회사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근데 컴퓨터 제조업 회사가 아니고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끼어서 컴퓨터를 끼워서 판매하는 거기에 이제 컴퓨터 제조 담당으로 생산 담당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취업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공장장이 없으면 생산을 못해요. 부품이 하나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공장장이 와서 지시를 하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해서 그때부터 공장장님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공장장님은 너는 안 가르쳐 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한 3달간 쫓아다니니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생산 담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기술 담당, 생산 기술 담당, 그리고 품질 관리 담당, 그래서 계속 단계를 밟았지만
문제는 군대라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이제 유통업도 해보고 그리고 뭐 그 사업이라는 것도 좀 해보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국민 PC라는 것에 좀 많이 당했습니다. 국민 PC라는 것이 다들 알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하의 PC, 그때 당시에 평균 컴퓨터가 13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0만 원 이하의 PC를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으로 시행이 된 거고, 그렇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 단가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려면 그 단가를 맞추려면 진짜 제살깎기 경쟁을. 제살 깎기보다도 더 심한 품질을 깎아야 돼요. 아, 왜냐면 좋은 제품을 못 쓰고 중국이라든가 대만제의 싸구려 제품들을 갖다가 단가를 맞추려면.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출장을 한두 번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조에서 그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죠, 그때 당시에. 이게 기업 상황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무시한 정부 처사를 완전히 몸으로 경험하신 거네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PCS 통신이 나왔고 KT라는 어떤 그런 통신망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통신망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매체가 없는 거죠. 그게 곧 컴퓨터가 된 겁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가격을 호주셔서 뿌리자.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이 네트워크를 까니까. 네트워크를 쓸 수 있으니까 고객들이. 그럼 네트워크를 쓰려면 매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런 통신업들을 굉장히 많이 띄운 거죠. 근데 통신업은 띄웠는데 컴퓨터 제조사들은 다 망하죠. 거기를 꽉 조여가지고 통신업 먹여 살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랬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회사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힘들어졌을 텐데, 지금까지 버티시는 상황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맨 처음에 일본계 회사 그 2001년도인가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은 망했지. 그 빚은 몇 천만 원 되지.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감이 없는, 자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일본계 회사에 그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 아니 처음 그 부서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일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팀장이 일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팀장이? 자기랑 협의 없이 제품을 선정했다든가 뭐 이런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유로 일을 안 하시는데, 그분이 1년 후에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이래 뭐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네요. 예,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고 6개월 동안 책상 머리에서 졸다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영업부대에서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후에 2년 동안 좀 인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직 월급은 결혼을 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예. 지금이면 이게 언제적 얘기죠? 연도로 이게 치면? 2002년도 얘기죠. 2000년대 초반이면 IMF 이후에 힘들 때. 네. 근데 정규직과 계약직의 월급 차이가 2배 정도 나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가 수리가 안 됐어요. 이유는 저희 영업 쪽 부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서. 능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네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대가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해서 회사 최초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오.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니까 직책이 어느 정도 주고 왜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급도 2배로 뛰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회사에 연결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네. 저는 궁금한 게 예. 왜냐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국 회사들하고 좀 많이 다른가? 문화가 아니면 업무 수준이 강도가 혹은 스타일이 차이가 있나 좀 궁금한데요. 물론 업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컴퓨터 업계에서 한국 회사들과 일본계 회사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일단은 그 F사라는 회사하고 지금 그 F사에서 저희 부서만 또 이렇게 좀 그 떨어져 나와서 T사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F사는 약간 그 서구적인 그리고 사장이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그리고 지사 사장. 예, 지사 사장이 한국인이었고 전체적으로 그 인원 중에 거의 한 90%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고 지금 T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장이에요. 한국 지사가. 지사 사장이 일본 사람이고. 근데 이게 일본 사장 같은 경우에는 5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계속. 그리고 그 조직의 한 70% 정도가 한국인입니다. 나머지는 일본인이고. 아까 첫 번째 F사는 뭐 인력적으로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고 예. 스타일은 약간 웨스턴 미국 예. 그쪽 서구적인 분위기고 이쪽 T사는 일본인이 F사보다는 한 30%더 예. 있고 수장이 일본에서 파견되는 예. 로테이션 되지만 그렇다 보니까 F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과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고 대신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그 어떤 휴가라든가 이런 복지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있어요. 좋아요. 근데 T사는 복지도 안 좋고 기업 문화가 완전히 일본 문화예요. 그리고 사장이 5년마다 바뀌니까 자기 있을 동안 사고만 안 치면 돼요. 네. 복지부동에 무사한 일이 예. 있고 그래서 이 T사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프리한 대신에 복지가 좀 떨어지는. 그렇지만 두 개 회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외국계 회사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